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국가 기도 제목. 응? 네, 거기 있죠. 네. 자, 1페이지 보십시다. 1페이지. 북한에도 양로원이 있어요. 양로원을 확대해서 체제 선전에 노인들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 사진이 뭐냐면 어떤 노인이 쓰레기 더미에서 뭔가를 줍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네. 자, 노인 인구가 북한도 지금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양로원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먹을 거 뭐 생활용품 줘가지고 좀 살게 하면서 거기까지 좋은데 어떻게 하냐? 그 주기적으로 지역 강연회나 모임 등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 노인들을. 그래가지고 사회주의 체제와 최고 지도자의 애민 정책을 선전하는데 이용해 먹어. 선전 도구로 쓰는 거야. 참 이런 걸 보면서 힘도 없는 노인들이 이런 선전대 활동을 하는 걸 보면 안쓰럽고 안타깝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생각을 하죠. 그죠? 노인들을 잘 대해주면 그걸로 이제 끝나야지. 그리고 굶어 죽는 그 백성들도 잘 돌보고 말이지 양식도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양로원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금 잘 해주면서 그걸 가지고 동원시켜서 데리고 다니면서 체제 선전을 하고 있다. 하여튼 북한은 요런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도 아니고 집단이죠, 집단. 자, 또 2번 보면요. 이게 골프장인 줄 알았는데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기지라는 거예요. 골프장으로 다 위장해 놓고요. 장거리 미사일 기지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무력 증강, 어떻게든지 무기를 확보해가지고 전쟁 준비를 하는 그런 세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페이지 넘겨서 봅니다. 거기 있는 청년들이 누구냐면 이게 북한 군인들이에요. 북한 군인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전 그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생포된 그 북한 군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데려오려고 했는데 북한의 김정은이가 러시아한테 말한 거야. 걔네들 한국 보내면 안 됩니다. 이래서 러시아가 미국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쟤네들 한국 보내면 안 됩니다. 얘네들이 한국 오는 게 왜 안 되는 거지? 이게 저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쥐가 정말로 권력의 그 강화를 위한 도구로 쓰고 있는 이 젊은이들이 남쪽으로 대한민국으로 내려가서 그 실정을 다 밝히면 자기한테 불리하잖아. 그러니까 가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좀 힘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와 미국 지금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지금 미국이 중재하고 있잖아요. 휴전을 시키려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미국한테 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으로 가는 걸 반대하고 그걸 원하지 않고 또 이렇게 그 러시아가 그걸 또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렇다면 좋다. 우리 미국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 친구들이 미국에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냥 미국도 우방 국가잖아.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면은 얘들을 통해서 북한에 있는 어떤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가 있잖아. 그렇게 해서 대북 정책을 쓰는데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한국 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죠? 미국에 가 있으면 우리하고 또 우리 정부하고 얘기하면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포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으로 가든지 한국으로 오든지 어쨌든 이들은 이제 자유 그 우방의 품에 안긴 거죠. 그 얘기 들었어요. 그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돼 가지고 막 그 전사한 친구들 여기 얘도 보면 지금 이 턱 여기 이렇게 꾸며놨잖아. 그러니까 몸들이 막 팔이 하나 달아난 애도 있고, 쉽게 말해서 상위군인이 돼버리잖아. 부상병이 되잖아요. 그러다가 전사했으니까 막 드론으로 막 폭격하니까 그런 거 맞고 죽으니까 몸이 다 상해 있잖아. 그러면 그 상해버린 그 시체를
부모들이 보면 얼마나 또 애통하겠어요. 그죠? 그것이 이제 또 그 원수님한테 김정은한테 원망이 갈까봐 이 시신들을요 전부 모아가지고 그 이렇게 꽁꽁 얼려가지고 갈아버리는 거야. 그런 기계를 지금 북한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 전사자만 해도 1,000명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이 아이들을 이 북한이 인수받아가지고 다 냉동시켜서 갈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런 북한이 대화의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 북한에게 우리나라 기밀을 주고 막 그래야 돼? 평화를 위해서? 이야, 이게 진짜 우리 정신 차리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4번 봅니다. 마은혁 임명을 압박하고 있죠, 현재가. 근데 낙태법은 2019년도에 위헌 불합치 판결을 해가지고 개헌하라고 헌법재판소가 명령을 했는데 지금까지 6년째 안 하고 있어요, 국회가. 근데 마은혁은 또 임명하라. 마은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서부지법의 부장판사로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과거에 인민노련 활동을 해서 쉽게 말해서 간첩 활동했던 사람이야.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세우려고 혁명운동을 했던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판사가 돼 있어. 이 나라가 좀 이상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을 갖다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막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고 폐지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으로 가면 되겠어? 이런 폭폭한 일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는 어느 당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간첩법도 안 만드는 거야. 간첩법. 지금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요, 간첩이 이 북한에 소속된 애들만 간첩으로 이렇게 정의하게 돼 있어.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간첩 활동하는 것이 북한만 있어요? 아니요. 요즘에 지금 중국 애들이 와가지고 막 우리나라 군사 그 기지들 막 찍어갖고 막 보내고 그러고 있거든. 걔들 간첩 활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걔들도 간첩으로 처벌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간첩법이 그렇게 북한 애들만 간첩으로 규명하게 돼 있어가지고 처벌을 못해. 그러니까 그걸 개정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개정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막어. 개정 안 해. 죽어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사실일까요?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 근데 사실이요. 그래서 중국 애들을 간첩질을 했어도 우리가 간첩으로 처벌을 못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떠냐? 우리는 중국에 가가지고 사진 한 방만 잘못 찍어도 그대로 갇혀요. 그냥 깜빡에. 걔들은 간첩, 자기 나라 위해를 가는 자는 어느 나라 국민이든지 간첩으로 딱 처벌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중국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중국의 속국이 되고 만다는 얘기죠. 중국에 정복 당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죠. 법을 개정 못하겠다는 거죠. 중국 사람들을 간첩질 해도 우리가 체포하고 뭐 처벌하지 말자는 거죠. 그걸 지금 누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처럼 되면 참 좋겠는가? 중국의 지배를 받으면 그렇게 좋겠는가? 첫째, 교회가 다 무너집니다.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교회 예배당 십자가 떨어뜨리고 불질러버리는 그런 나라예요. 자, 3페이지 5번 봅니다. 한국에 일하는 여성 환경이 29개국 중에 28이다. 좀 이렇게 여성들이 직장을 가지는 그리고 직장 활동하는 것이 OECD 국가 중에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 4페이지 마지막 페이지 6번 보면 탄핵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대학생들. 이제 대학생들이 다 일어났죠. 또 고등학생도 일어났죠. 중학생들까지 일어났어. 10대, 20대, 30대가 확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을 다 깨달은 거예요. 학생들이. 응? 이렇게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기각으로 이제 아멘. 대통령 직위를 회복하는 거죠. 아멘. 복권하는 건데 어제 지금 판결이 나온 것이 어젠가 오늘 오늘 판결이 나온 것이 뭐가 있냐면 감사원장, 그다음 중앙지검장, 또 검사 둘 해갖고 4명을 이 민주당이 다수의 힘에 의해서 무조건 탄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82일 만에 헌재가 이제 선고를 내렸는데 다 기각시켜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탄핵해갖고 이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직무 정지시키고 파면시켜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파면할 그런 내용이 없다. 이 사람들은 다시 복직시켜라. 이렇게 결정을 내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한 짓이 뭐예요? 다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죄도 없는 사람들을 파면시키라고 헌법재판소다 막 보낸 거예요. 헌법재판소 보니까 이 죄도 없는데 이 사람들 파면하라고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다시 복직 이렇게 하고 다 돌아와 버렸어. 국회가 하는 짓이 그런 짓이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네 말 안 듣고 이 검사들은 누구냐면 이재명을 수사한 사람들이에요. 이재명 수사하면 막 탄핵시키는 거예요. 지가 잘했으면 재판에서 따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수사도 못해요. 대한민국 검사가 자기를 수사했다고 탄핵해. 이거는 국회 권력을 이용해서 독재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은요 대통령이 권한이 너무 센 게 아니고 국회 권력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돼 지금. 그래서 우리는 국회 독재에 의해서 나라가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대한민국을 살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는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지금 취임했잖아요. 그런데 그 새로 우리 가장 혈맹인 우방의 그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그 대통령과 같이 대담하고 나라의 정책 앞으로 미래를 상의하고 대담하고 이렇게 회담해야 될 대표가 없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대표가 없어. 대통령도 저렇게 탄핵시켜갖고 저 직무정지 시켜놨지. 국무총리도 직무정지 시켜놨지. 뭐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또 각부 사령관들, 각군의 사령관들을 다 그냥 탄핵시키고 다 막 잡아가지고 무슨 내란이네 뭐네 해가지고 다 이렇게 막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그러니까 빨리빨리 탄핵 기각이 되고 복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잠깐 동안 부르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은혜 받을 기회로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우리의 기회. 찬송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내 말씀 제목 받아들이는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우리의 기회. 모든 죄짐 지어라. 하나님의 주님 말씀 배우라.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에 기회를 구하여라 사모하라 겸손하고 순종하라 은혜 깊고 강한 믿음 우리 더욱 살아나리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에 기회 잊지 마라 이같이 있다 해도 인명생사 못나니 내일 내 기회 늘 있는 줄 생각나라 주여 이 시간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후에 기회를 잊지 마라 아멘. 자 참참참 피 흘리신 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의 십자가가 생명을 바치게 하라 복음의 불길로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장례하려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라 언제나 세계 만방에 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라 언제나 세계 만방에 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참참참 들려온 구원의 진동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는 인생을 각오하리라 구원은 성도들에가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인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성령불이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라 언제나 세계 만방에 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라 언제나 세계 만방에 지자 성령의 이 시간에 저 북한 동포들 불쌍한 저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대한민국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모여 기도하는 우리 기도 영사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저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